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이번 주는 주중에 제가 부디하게 방송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휴가철이다 보니까 제 고객들이 방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제 고객이 제 유일한 지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시면 술도 한 잔씩 먹어야 되고요.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 되고, 그리고 때때로 시간이 나면 또 도시 외곽에도 나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3주 전부터 새 콘도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 때문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살짝 몸도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주중 방송은 부득이하게 쉬었고, 제가 오늘 일요일이 돼서야 방송을 하게 된 점 다시 한번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가격에 따라서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딱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가의 콘도들과 그 이외의 콘도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 적정한 시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시 복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콘도 시장은, 그러니까 하나의 콘도가 분양을 했을 때, 그 콘도가 분양을 했을 때 투자를 하는 시기가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분양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한 6개월 정도 아닙니다. 이게 분양 시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장은 이제 완성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년 정도, 또 조금 길면 한 2년 반 정도 기간, 그러니까 컴플리션이 되고 나서부터의 판매 기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줄 압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같은 큰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당연히 분양을 했을 때가 가격이 제일 싸고요. 컴플리션이 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가장 비쌉니다. 자, 그런데 분양을 했을 때 가격이 가장 낮다라고 하면 굳이 준공이 됐을 때 콘도를 사야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건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태국 사람들은 완성이 되고 사는 게 기본입니다. 최근에도 한번 오리진에서 돈무안 공항 쪽에 콘도가 있습니다. 그 콘도를 분양을 했다가 분양이 잘 안 되자 그냥 안 하기로 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금까지도 빨리 안 돌려주면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자, 그런데 태국인과 외국인은 다르죠. 첫 번째로 외국인 쿼터가 있고 태국인 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인은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삽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받아서 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태국인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받으면 110%까지도 대출이 나옵니다. 이건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했을 때 사게 되면 이 일정이 굉장히 꼬이게 되는 부분도 생기고요. 앞에 얘기했듯이 하다가 말아버리면 그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완성이 되고 대출받아 사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을 했을 때가 가장 싸기 때문에 초반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분양을 한 첫날 사는 게 가장 싸고요. 3년 후에 준공이 되고 나서 6개월 후부터 2년이 될 때까지 그때가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둘로 나뉜다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주시고, 자, 다시 돌아가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가 따로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 쿼터가 당연히 태국인 쿼터보다 조금이라도 비싸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봅시다. 1억짜리 집과 1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1억짜리 집이 1% 차이 나면 1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런데 10억짜리 집이 1% 차이 나면
천만 원이 차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율이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가격이 낮을수록 이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 간의 가격 차이 비율이 커지고요. 가격이 높을수록 이 가격 차이가 사실상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쿼터를 볼 때는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의 가격 차이입니다. 사실상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요게 있게 되면 나중에 재판매할 때 당연히 문제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고가 콘도를 볼 때는 당연히 외국인 쿼터하고 태국인 쿼터 가격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걸 기준으로 가지고 콘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알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거의 망각한 채로 자기 돈에 맞춰서, 그리고 눈으로 보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자기 돈에 맞춰서 눈으로 보고 선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구조가 있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고가인 경우에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의 가격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분양을 할 때 사야 할 이유가 사실상 없겠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 가격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분양을 했을 때가 더 싸지 않느냐. 물론 더 쌉니다. 그런데 완성이 됐을 때 그 차이가 많이 나느냐? 보통은 많이 안 납니다. 이게 고가이기 때문에 많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으로도 판매를 하려면 소수의 사람에게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1억을 가진 사람보다 30억, 40억 가진 사람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부자들 입장에서는. 이 조감도로만 나온 거 이외에 실질적인 완성도를 보고 사는 게 훨씬 더 옳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높은 콘도들은 그냥 완성되고 사는 게 기본입니다. 가격이 높은 콘도를 분양받아서 샀는데 만약에 딜레이가 되게 되면 1억짜리는 계약금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20억만 돼도 계약금이 몇 억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묶이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런 손해까지 전부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가인 콘도인 경우에는 완성되고 사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사실 필요도 없고요. 다 완성이 되고 나서 사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게 되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이 가격대에는 사실 수 있는 콘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가 콘도를 실제로 사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가끔씩 연락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격이 높은 콘도들은요. 그 딱 시기에 콘도가 있기만 하면 보통은 한 3개 정도는 제가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 3개라는 건 뭐냐면 통로에서 3개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역마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좋은 콘도가 있는지 확인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상담을 받고 왔을 때 볼 수 있는 콘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콘도들 전부 다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낮으면요. 할 수 있는 콘도가 많지를 않아요. 분양은 훨씬 많이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게 되고요. 이게 구조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쭉 제 유튜브를 보시거나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높으면 오히려 내가 선택사항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더러운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사는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안타까운 걸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이런 고가 콘도를 부동산 사이트 보고 찾으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건 최악의 방법입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이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이트에 있는 리세일들은 그냥 쉽게 말해서 기본 가격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비싼지에 대해서도 예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이트 보고 여러분들 콘도를 찾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높으면요, 리세일 콘도 돈도 한국에서 안 보내줍니다. 물론 뭐 미국 계좌를 가지고 있다거나 다른 나라 계좌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국에서 건설사가 아니라 일반 개인인데 금액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당연히 안 보내주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뭐 임대를 문의를 받거나 투자 문의를 받으면요, 제가 분명히 투자 문의에도 써놨지만 3억 정도 가지고 통로에 콘도를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살 수 없는지 진짜 1년에 한 번씩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항상 오면 그게 안 되면 애까마이 찾으시고요. 그게 안 되면 다른 데 찾으세요. 그런데 그게 현실을 계속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가 콘도와 고가 콘도 이외의 콘도들의 투자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고가 콘도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 고가 콘도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때는 제곱미터당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자, 제곱미터당 가격이 최소한 35만 밭 이상 돼야 됩니다. 최소한 35만 밭 이상 돼야 됩니다. 요즘은 35만 밭도 너무 작아요. 요즘 한 40만 밭 넘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35만 밭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5만 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00스퀘어미터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15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억 넘어가면 이제 고가 콘도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가격대 이상의 콘도를 사실 때는 항상 완성이 되고 사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요 가격대 아래로, 그러니까 보통 한 30만 바트 아래로 보시면 됩니다. 층에 따라서 뭐 32만 바트, 층이 높으면 37만 바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30만 바트 이하는 분양을 할 때 사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100% 똑같지는 않고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건 지역 보정을 조금씩 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기 전에 제가 하루 빼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콕에 오면 가시면 좋은 무가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 데 가면 BBQ 프라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정말 맛도 없고 무가타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리아나 또 에까마이 쪽에 보면 에까마이 무가타라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야외다 보니까 당연히 더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덥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지금 요 지도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 이 풋나위티 여기에 내려서 여기 보시면 여기 트루 디지털 단지 있죠. 요 백화점 2층에 가시면 푸드코트 말고 푸드코트에서 맨 먼 쪽 가보시면 그 분홍색의 무가타 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다른 데도 있는 데인데 거기가 매년 미슐랭에 소개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맛으로 따지면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아리아가 훨씬 나은데 여기가 이제 에어컨 나오는 데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무한 리필입니다. 그래서 2명이 먹으면 싼 거 먹으면 한 750바 요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가시면 쏨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얌 같은 태국 음식도 바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야외에서 무가타 먹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 일반 무가타 집은 술을 팝니다. 그런데 여기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술 달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좀 현실성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 현실성 없이 계속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